물어봐 붙어봐. 시간을 잠깐 진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한 이슈에 말씀만 들어가겠습니다. 추가해 한 말씀 드리면 하시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네. 아까 드린 말씀을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서 TV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지지율이 바뀌지 않는다. 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안 하나하나에 있어서의 논전, 네. 그러니까 논박의 결과 예. 누가 또는 쌈박한 논쟁 네. 그걸로 잘 바뀌지는 않는다. 예. 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을 어떻게 그 네. 마음을 잡느냐. 뭐 선거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고 똑같은 네. 거 아닙니까? 네, 옳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속보가 저럴 리가 없는데 김병준은 의원이 아니고 일부 교섭단체 형성 저건 속보일 수가 없는데 그러네요. 예. 전혀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물어봐 붙어봐에 올라온 질문들 소개하고 솔직한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키카카님께서 문캠의 여성 청년층을 더 많이 투입해 주세요. 지금 남성, 올드, 호남 위주인 것 같아요. 이런 지적 주셨는데 인재 영입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드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이 턱없이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올드했으니까 젊은 사람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몸집의 선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저는 조금 뭐 우려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 좋은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하다. 그러면 그거 몰라서 저렇게 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도 저렇게 했다면 그건 캠프 자체가 좀 네. 이 교정해야 될 점들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인재 영입의 주요한 뭐라 그럴까요? 방향 네. 중에 하나도 그렇고요. 네. 오늘 이제 권인숙 교수님 영입으로 아마 여성 영입은 상당히 보강될 예. 그런 것이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 인재 영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총선 땐 출마할 분들을 모시고 오면 되지만 지금은 출마할 분이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를 넘어서는 인재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후보하고 정책이나 비전에 접합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꼭 정부에서 뭐 내 국무위원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 뭐 대학에서든 연구소에서든 민간 분야에서든 저 인재면 후보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네. 내용적으로 스크럼을 짤 수 있겠구나 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매우 어렵고 거기서 이제 여성 청년 이렇게까지 네. 또 이 심혈을 네. 또 나름 기울여야 되니까 네. 그러나 노력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질 것이다.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낭그라고 하는 분이 올려주셨어요. 박근혜 뉴스 주도한 연합 출신 왜 영입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작품 아닙니까? 영입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요. 네. 여기 이제 미디어 특보단으로 한 20분 가까이 이렇게 오시는 과정 중에 예. 그러니까 선거 캠프 미디어 특보단입니다. 그래서 영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문재인 대표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때는 언론에서 1호, 2호, 3호, 4호 붙여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선 영입은 그렇게 붙일 수가 없는데, 네. 뭐 선대위에 들어오시는 것도 영입, 또 뭐 이렇게 다 미디어 특보단도 영입 이렇게 네. 표현들 하고, 심지어는 지난번 부산 북콘서트 끝나고, 네. 부산 인사들 들어오시는 것도 영입이라고 부산 선대위, 문재인 예. 선대위에서 했는데요. 예. 아마 문재인 후보가 직접 이렇게 소개하시는 네. 그 영입은 같이 아니다. 서시는 분들을 영입으로 보시면 될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영입이고 네. 정치적으로 따지면 참여와 영입이 좀 다르다. 이런 그렇죠. 뜻이겠죠. 네, 네. 이분은 다 영입이죠. 영입이나. 마음으로는 그러나 영입은 여러 가지 또 걸러야 될 거, 또 맞춰야 될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봐주시면 된다. 네. 이번에는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텔레비전 토론에서 고의적으로 팩트를 왜곡하는 것은 당 윤리위에서 처벌이 좀 불가능하냐? 뭐 팩트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텐데 네, 네. 우리가
악의적으로 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그야말로 무슨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네.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수준의 어떤 왜곡이 있거나 공격을 했다. 네. 그거는 그야말로 법적인 차원에서 네. 대응될 일인데 네. 우리 토론에서 그런 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케이스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딱 네. 알 수가 없어서 네, 딱 네. 답은 못 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는 토론을 할 때 조금 과하게 팩트가 왜곡된 문제가 있다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현장에서 네. 또는 그 이후에 후보 본인이나 캠프에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성명하는 정도의 대응을 하면 되고 네. 나머지는 그것을 놓고 토론을 점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국은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네. 그것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 제기가 되면 뭐 윤리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텐데 네. 글쎄 그 정도까지 네, 뭐 되는 그렇게, 일이 예, 있을 거라고는 품위를 잃지는 않을 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초콥이라고 읽습니까? CHOCOP 초콥 아이디 쓰시는 분이 대선 기간에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단장님 실제로 이거 그렇죠. 특검이 이제 수사기간이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이제 인용이 검찰이 되면 제대로 할 바로 거냐. 이제 뭐 기각이 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럴 때는 당연히 저런 것이 나올 나오는 수가 거죠. 있고 네. 근데 이제 인용이 된 상황에서도 혹시 저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지 않아야 하고 네. 또 반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저것은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별도로 예. 현재의 상황이 시작된 본령이 있기 때문에 네.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고 네. 다만 저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다음에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굳이 근거를 제시한다면 네. 어쨌거나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 현재 게이트에 관련한 수사 자체가 보수 세력이 후보를 내고자 할 때 그 치러낼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거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항의에 기초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 과거 대선의 경우에 대선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싶은 네, 것은 네. 미룬 대선 경우가 이후로 미룬 있거든요. 경우가 있죠. 그런 예측 때문에 아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검찰은 그런 정치적 고려 없이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특별수사본부도 꾸리고 1차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다시 그 수사본부장을 맡기고 뭐 이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하기는 쉽지 어려울 않고 것 같다. 네. 그러나 탄핵이 인용 될 것이고 네. 또 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저는 훨씬 더 검찰이 수사를 그 이후까지를 생각해서라도 네. 또 조직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네.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네.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실제로 수사를 흐지부지 어영부영 했다가는 검찰이 그냥 송두리째 박살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파랑수혜 님이 추호 선생 따라서 탈당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다음 주제가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입니다. 그때 다뤄서 말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국민의당 경선 룰 갈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타당 얘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조금 지나간 예. 질문들 좀 메모해 놓은 거 해놓으신 거 있으세요? 있으면은 좀, 짧게 답변해 예, 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또- 모자라요. 예, 민주정편의 미래와도 관련된 거니까요. 예. 하나는 후원 계좌 언제 엽니까? 굉장히 망설여 왔습니다. 다 준비해 놨는데 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들 또 후원하시느라고 또 바쁘시고 해서 이 눈치 네. 저 눈치 보다가 네. 탄핵하는 날 예. 열겠다라고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서 민주종편. 금요일 날 예. 탄핵 결과 난 이후에 예. 기각이면 기각인 대로 그건 예. 뭐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야 되니까 또 인용되면 또 길고 멀게 보고 민주정편이 또 나가기 위해서 예. 계좌를 연다. 후원 예. 계좌를 연다. 예. 그날
역시 특집 방송도 예정돼 있죠.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탄핵 10시부터 결정. 예. 오후 한 2시나 3시까지 네네. 예정돼 네. 있습니다. 네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현장 연결 생방송. 아, 그러니까 저 헌법재판소의 소식은 민주종편에서도 보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석과 이번에 함께. 현장 팀이 보강이 돼서 아, 예. 계속 인건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주정편. 그래서 그날 처음 네. 아주 베테랑입니다. 네. 우리 또 잘 아시는 옛날에 시사 투나잇 네. 또 팟캐스트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하셨던 경험 있는 분인데 네. 첫 출동하셔갖고 하고요. 네. 아마 팩트 TV하고 콜라보로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 문재인 대표께서 오늘 권인숙 교수 영입하면서 예. 영입사에서 예. 공약으로 걸기는 어렵지만 50% 국무위원 내각 동수구성 얘기하셨는데 네. 정확한 워딩은 예. 그 권인숙 교수 만났을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굉장히 그 여성 네. 국무위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네. 비서실장이던 본인도 그랬는데 네. 굉장히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공약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석이 있으나 동수 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예. 좀 정확한 거는 50% 여성 내각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왜 바지 사장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예. 네. 바지니까 바지. 이 민주종편 대표이사로 공식으로 등록된 분은 김현 전 국회의원이시고 그렇죠? 결국 바지를 만드시는군요. 바지의 증거를 이렇게. 네, 네, 네. 네, 여기까지.